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몇 번 접견을 하고 계신데 어제도 대통령 만난 게 한 5분 정도 의원이 다녀오셔서 옥중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거리로 나온 지지자들, 뭐 청년들 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뭐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청년 부분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저희 이제 소위 보수 단체 집회에 나오는 그 지지자들이 예전에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보면 청년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통 청년들이 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뭐 헌법재판소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즘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못지않게 나라를 걱정하는구나. 나라를 걱정하는 방식은 비록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대한민국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라는 주체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런 부분에 말씀들을 많이 전달을 받으시고 또 본인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 접견한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당의 뭐 뒷받침이라든지 당이 좀 단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메시지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자꾸 접견을 가서 옥중 메시지를 받아오고 그걸 전달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가신 분들이 이게 뭐 그저께 이제 우리 저 두 대표가 다녀오셨는데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또 가시다 보면 기자들 전화 뭐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받거든요. 엄청 하겠죠. 그럼 뭐 일체 함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 나간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언론에 전달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이것은 나의 메시지니까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하는 어떤 취재진의 답하다 보니 다녀오신 분 어제 다녀오신 분하고 제가 잠시 있었는데 그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이 채널A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이 무슨 얘기 나누셨냐, 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중에 인상적인 얘기는 없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또 그래도 뭐 아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지 대통령이 옥중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에 그 임금님이 무슨 뭐 하교를 내리듯이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고 뭐 30분 정도 면회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나라 걱정이 되겠죠. 당 걱정, 나라 걱정. 그 정도를 언론에 전달하는 정도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 차원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와서 그대로 뭐 전파해라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자제해달라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고 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질문을 받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제 신동욱 대변인이 기자들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주말에 동대구역 앞에서 경찰 추산으로도 5만 2천 명 정도가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걸 극우 지지자 뭐 이렇게 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극우 집회로 좀 묘사하는 문제점을 굳이 왜 언급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그건 저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 당 의원들, 저희 지지자들도 요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의 의사를 표출을 하는데 이거 왜 극우라고 표현을 하느냐. 제가 저희 그 지역구에서 만나는 분들도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중도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그 뭐 종교 집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극우 집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 언론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언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저희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하면 꼭 극우라는 표현들을 쓰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난 토요일 날 동대구역 집회를 지상파와 종편 뉴스 전문 채널들이 어떻게 제목을 달았는지를 저희가 쭉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무작정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수의 언론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분들은 시민들이 외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민들이 예. 외쳤다. 네. 그리고 저쪽 집회에 나온 분들은 뭐 종교 집회라든지 예. 또는 뭐 우파 집회라든지 극우 지지자들이라든지 극렬 지지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현 자체가 그건 집회 참가들을 폄훼고 무시하는 예.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 언론사의 편집진도 제가 무슨 언론에 영향력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촛불 집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언론들이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뉴스를 했습니다. 뭐 거의 예. 하루에 촛불 집회 하루 열리는 날은 막 30분씩 40분씩 지상파가 뉴스했거든요. 예. 그런데 숫자로 보면 그저께 동대구역에 나오신 분들 숫자나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랑 비슷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냥 동대구역에서 이런 집회도 있었다 정도지 현지 언론 추산으로 15만 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15만 명이 나온 집회를 그냥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있었다 정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